그 다음에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지금부터 한 35억 년 전에 생명이 처음 지구에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한 20억 년 가까이는 온핵세균, 무핵세균이라고 하죠. 박테리아 같은 것들만 가득히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변화가 없이 진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온핵세균들, 이 박테리아나 이 세균들은 번식을 할 때 그냥 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몸의 영양이 조금 충분해지면은 몸을 둘로 갈라가지고 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분열 방식으로 번식을 하니까 이 원핵세균, 무핵세균의 시점에서는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원리적으로 죽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이 세균들이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번식하는 과정에 죽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이 진핵세균의 이제 무핵세균에서 원핵세균에서 진핵세균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진핵세균은 세포핵이 있고 세포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또는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을 진핵세균이라고 하는데, 진핵세균의 진화가 생명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진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핵세균이 어떻게 생겨났냐? 처음에 이 세균들은 혐기성 세균들이었다고 그래요.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에요. 바닷속에 있으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로 살았던 거죠. 지금도 산소는 생명체에게는 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살긴 하지만은 산소는 본래 생명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활성산소라고 하면은 인간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원흉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산소를 숨쉬고 살고는 있지만은 산소 자체는 생명체에게 위험한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바닷속에 웬일인지 산소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세균들은 산소를 좋아하는, 산소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균들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이 생명체에 독이 될 수 있는 산소를 먹고 살아가는 이 호기성 세균은 아주 사나워져가지고 혐기성 세균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기성 세균들이 혐기성 세균들을 잡아먹게 되니까 혐기성 세균들이 위기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혐기성 세균들이 약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큰 막을 형성했다고 그래요. 큰 막을 형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호기성 세균을 끌어안았다고 그래요. 그 막 안에 끌어안아서 품 안에 품은 것이 말하는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나운 혐기성 세균은 이 세포막 속에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핵은 DNA가 전혀 다르대요.
DNA가 전달되는 과정도 전혀 다르대요. 그 세포 안에서 서로 딴살림을 차리고 있지. 그러나 이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래요. 세포의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세포가 진화 발전해 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 적과의 공생이 원시 생명체에 이루어진 거죠.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 생명진화의 진리, 생명진화의 지혜를 잊지 말자. 잡아먹히게 되었을 때 잡아먹히게 된 현기성 세균들이 서로 하나의 막을 형성해서 그 막 속에 잡아먹으려는 호기성 세균들을 끌어안아서 창조적 진화를 이루는 진핵세포를 만들어냈다.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졌다. 이 진핵세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적과의 평화로운 동침과 공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생명진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진핵세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진핵세균이 된 다음에는 자기 분열 방식을 넘어서서 자기 복제를 통해서 또는 C와 R을 통해서 번식하게 됐어요. C와 R을 통해서 번식했다. 이 자기 분열 방식이 아니라 C와 R을 통해서 번식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생명의 알점, 액기스, 근본 원리, 그런 거를 압축해서 C와 R에 담아서, 그러니까 자기 생명체를 C와 R 속에 복제해서 그 복제된 CR이 자기 몸 바깥에서 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진핵세포 이후 C와 R을 통해 번식하면서 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분열 방식을 통해서 번식할 때는 죽음이 필요 없으나 C와 R을 통해서 번식하면서는 개체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전체 생명의 진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그래요. 죽음에는 이런 생명 진화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들은 생명이 진화를 위해서 죽음을 발명하고 선택했다고 그래요. 진화를 위해서 죽음을 발명하고 선택했다. 죽음에는 생명 진화의 비밀이 담겨 있다. 이걸 성경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섭리로 생명 진화의 길을 죽음을 통해서 열어가셨다. 개체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 진화의 세계를 펼쳐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모든 생명체의 진화 과정은, 또는 모든 생명체들이 전달되고 이어가는 그런 과정은 개체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생명의 진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생명체가 어디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 아메바나 인간의 얘기까지 다 그렇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두렵다고 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생각하기 싫어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 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생명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그런 욕망과 유혹을 포기하고 개체의 육체적인 생명은 희생되고 포기되더라도 정신적인 생명, 보다 많은 큰 생명, 보다 풍부하고 깊고 높은 생명,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개별적인 생명은 희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길을 통했다. 걷게 되었다. 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획기적인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만이 아니죠. 보편적인 생명 진화의 진리예요. 끝으로 생명의 목적이 뭐냐? 생명은 땅의 물질에서 생명을 거쳐서 하늘의 영을 지향하는 겁니다. 물질에서 시작했지만은 생명은 하늘의 영을 지향해. 하늘은 자유와 통일을 상징하는데 생명은 물질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 자유와 통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물질에서 해방된 생명은 하늘을 품고 그리워하고 추구하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이런 생명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뚜렷하게 드러나요. 생명 진화가 가장 깊고 높게 실현된 존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 속에는 땅의 물질에서 생명을 거쳐 지성과 영성을 거쳐 하늘의 거룩한 신성에 이르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생명과 정신 속에는 땅의 물질에서 하늘의 월과 신에 이르는 무지개가 걸려있다. 땅의 물질에서 하늘에 가닿는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물질에서, 육체에서 생명을 거쳐 본능과 감정, 의식을 넘어서 지성과 영성을 거쳐 하늘의 월과 신에 이르는 그런 무지개를 밟아가는 존재다. 그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인다 하면은 이런 생명의 고귀하고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